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직접 질문하는 격주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1년 2개월 만인데요. 의원님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이제 비상상황 맞죠. 지금 뭐 집권 3개월밖에 안 되는 정당이 이렇게 심각한 내홍과 혼란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기후 재앙이라고 할 정도의 집중호우. 115년 만에 네.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예상치 않게 터지고 또 국가가 정말 총력을 다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예고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건데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가면 뭐 아주 비명도 못 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오르면은 서민 가계 대출, 소상공인 대출 때문에 아주 시급하죠. 예. 환율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국제적인 그 공급망 혼란 이 재편 때문에 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좀 한마디로 예. 이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퍼펙트 스톰인데 이 정부 여당의 대응 능력이 이 총력전을 다 해도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블랙홀로 빠져들지 모르는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당히 비대위 체제이고. 그래서 비대위는 저는 오늘 조영 비대위원장도 네. 혁신을 강조하고 특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심각한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게 경제 민생 비대위가 되어서 정부와 여당이 또 여당이 아주 소수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논의하고 뭐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고 교육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문제, 특히 5세 아동에 대한 이런 교육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근데 뭐가 문제가 잘못됐는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했을 때 우선에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공론을 일으키고 네. 지금 우리는 5세 1학년으로 입학시키겠다 그랬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5세 유치원에 입학시켰다가 6세부터 다시 하는 K12, K12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문제로 했더라면은 좀 논란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역시 국회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같이 함께 해결해 주지 않으면 특히 국회는 또 야당이 절대 다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힘을 합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태롭다. 그래서 지금의 어차피 좀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고 우리 당 내부 상황이 확정됐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도 돌파하고 또 경제 민생 해난을 정말 정면 돌파하고 야당과도 힘을 합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정치력이 높고 또 상당히 중도적인 이제 이 중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내 내용이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들은 높은 정치력으로 정말 중진들이 나서서 풀고 2개월짜리입니까? 예, 4개월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같은 예, 예. 경우에는 뭐 혁신형이어야 네, 된다. 그다음에 네. 2달짜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이준석 대표 내치기로 알고 그러려면 확실히 이제 2개월짜리 관련 비대위로 갈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결정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저도 우리 당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결국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이 비상 상황이.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국위원회하고 전국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 전국위원을 결정한 하나입니다. 예. 비대위원장을 누가 지명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지명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비대위원장이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서 비상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당내에서는 물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는 전당대회가 불가피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9월에 이제 국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서 국회가 전력을 해야 되는데 집 근처에 전당대회라는 것은 저는 블랙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권을 아무리 그 당권이 제한적인 당권이라 하더라도 예. 당권을 둘러싼 이 뭐 상황은 그 모든 당내 관심을 다 끌어들이고 특히 국회의원들까지도 이 당권 경쟁에 동원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은 이 비상한 상황을 국민들이 또 바라는 바는 당내 뭐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비상하게 그렇게 그렇게 잘 싸우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싸워봐라 이런 주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정리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2개월짜리로는 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하나. 다음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에 일단은 정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혁신행위든 무엇이든 지금 당 내외 특히 국가적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테고 여기에 이제 당내 비대위원들을 많이 충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되면서 아마 윤곽이 드러날 텐데 저는 2개월짜리 이런 걸 해가지고는 지금 당내의 혼란은 물론이고 국가적 과제 지금 정부 여당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딪힌 문제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오히려 4개월짜리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의견이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곧 며칠 뒤면은 집권 100일을 맞이합니다. 집권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집권 100일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연말 되면 어쨌거나 집권 2년 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뭔가 가닥을 잡아내는 그런 그 타임라인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또 변수가 뭐냐면 이게 통제되지 않는 변수가 돼버렸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네. 가처분 신청. 지금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하긴 했거든요. 이제 네.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 편을 들어주던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정미경 최고위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들의 중진들의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네. 정치라는 게 법률적으로 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중 하나가 탄핵 재판은 법률 재판이 아닙니다. 탄핵 재판 사법 재판이 아닙니다. 탄핵은 정치 재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치에 국민들의 또는 이 경우는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당은 당규이게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고 또 그 정치적 리더십들이란 것은 그런 법률의 어떤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통합적인 능력 또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창조적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 리더십은 그런 상황을 돌파해내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당 대표에게도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중진들의 노력 또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준석 대표는 만나야 된다. 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진짜 만나시면 또 그리고 너무 늦지 지금 않았습니까? 저는 뭐 오히려 그 예. 민주당 우리 당 내에 젊은 그 비대위원이나 대변인들이 예.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음. 아마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 교감을 만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한다. 그리고 신당 창당 안 한다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 이제 당내에 남아서 계속 싸우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지금 모든 우리 당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럴 테고 예. 이 정말 그 캐치올 파티 아니겠습니까? 포괄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정당이라는 게 현대 정치의 그렇죠. 필연적인 숙명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국 그런 팽팽한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을 풀어내는 게 통합의 리더십.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어야 되고 예. 대통령의 통짜가 이 통솔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도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당내 중진들이 예. 이 문제를 그런 법률적 관점, 이 당헌 당규상 이걸 이렇게 해서 당헌 당규에 자꾸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전국위원회에 그 추인을 받은 형식이거든요. 예. 이걸 법률적으로 따지는 것은 물론 그 율사들이야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어떤 해결책과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중진들이 뭐 서병수 전국위원장도 상임 전국위원장인가 연구위원장도 이제는 좀 우리 이준석 대표를 좀 만나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예, 네. 근데 만날 때는 뭘 들고 만나야 되는데 너 그냥 죽어지네. 이거 가지고 만날 그 수는 진중권 없지 교수님이 좀 않습니까? 만나서 좀 말씀드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난다 하더라도 아니 뭘 지난번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회생할 길이 있다. 예. 그런 길은 열어주겠다라든지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니까 네가 참아라, 네가 죽어라, 그냥 없어져라.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설득이 정치- 되나? 정치- 송파병인가요? 그 예. 김근식 예, 위원장, 교수. 김근식 예, 예. 교수는
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철회하는 것을 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징계 처리하면 근데 들으셨습니까? 직무가 당의 윤리위라는 것도 그게 예. 사법재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주 결정하는 또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예. 그게 또 윤리위 결정을 또 짓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어쨌든 정치적 해결이 정치란 것이 위대한 까닭은 정치가 보통 욕먹고 정치가 아주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자 이 장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가 아니면 또 풀 수 없는 게 만일 법률 행위로 같은 모든 것은 경찰과 법원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대의 정치를 해서 정치인데 이해각축을 상충하는 갈등과 정말 서로 빙탄불상용처럼 막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고 해결해내라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당내에서 정말 그런 걸 한번 해봐야죠. 일단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예, 말씀이시죠. 예, 예.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요. 줄 게 있어야 되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타협이고 협상이고 그리고 또 주고받는 하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그의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대위 끝난 다음에 곧 정당에 열 텐데 그때 네가 출마할 길을 열어주겠다 막지는 않겠다라든지 차기 당 대표에 예. 출마할 수 있다. 뭐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럴 것 같은 뭐 지금 이렇게 상황 만들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대표도 네. 어떤 것이 더 큰 길이냐. 예. 뭐 요즘 큰 정치.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만 우리 이수진 장군이 위대한 까닭은 온갖 모함과 그런 한계 속에서도 오로지 임금이 수레를 끌고 한양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면서 12척의 배로 왜군을 무찌른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야말로 감동적인 리더십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이 상황을 이제 사실은 내려놓고 그래서 나아가라. 대화가 중요한 것이 대화. 이제 보통 적대적으로 환경이 되면은 예.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 높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도 있어봤고, 총리실도 있어봤고, 국회의장실도 있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보면은 뭐 언론 보고 또 뭐 카드라 얘기를 듣고서 큰 나쁜 놈일세 이제 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하.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서로 이제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쉽게 허심탄회하게 만날 자리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만남 자체가 뭐 우리 김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만나려면 뭔가를 약속 꾸러미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게 힘든 상황에서 자꾸 주변의 이야기, 추측 이런 것들이 상황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이제 원래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이제 당내 윤핵관과 갈등을 빚다가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접 비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자 파동 이후에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알았다. 이후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전 정권 나은 장관 있는지 봐라라든가 그런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직접 공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이준석 대표 직접 만나시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 정치 영역은 뭐 무한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 대통령이 당무를 지금 개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아. 당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은 당무 상황은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문자 파동 직후에 예.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이제 이런 그 해명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한간에서 말하자면 그 문자에는 그 더블 코트가 빠진 거죠.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뭐 이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 그게 따옴표가 없었다. 당사자가 이렇게 아니 그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참 웃을 만큼 그런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죄송한데 예. 그런데 역시 이것도 그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이제 한 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됐을 만큼 큰 예. 정치적 리더입니다. 그 그냥 싸우고 티격태격하는 이런 것만으로는 더 큰 리더십을 보기 해주기 어렵겠죠. 그런 예. 점에서도 아마 그 우리 중진들하고 만나면은 그런 것들 우리 중진들이 좀 보면은 뭐 사선 오선 할때 때 아이고 뭐 오래 하셨네 생각하지만 오래 할 때 다 그 경험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특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원내대변을 하면서 보니까 예. 참 역시 사선 오선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동네에서 뭘 할 때는 논두렁 전기라도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4번, 5번 할 때까지는 많은 경험이 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비대위원장 역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 뿐 아니라 이제 중진들이 여러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많은 중진들이 이제 본격적인 역할을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국가적으로 처한 상황도 우리 당에서 한 상황도 어렵지만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둘러싸고서 조경태 의원이 바지 사장 안 치면 안 된다. 그나마에 그 밥 배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지 사장은 아니신가요? 이제 그 주호영 의원? 그 이제 직접 이제 하시겠죠. 하시고 또 원내 대표로서 한 뽑히신 분이고 또 권한 대행을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능력들을 보고 우리 의원들 거의 110명 넘는 우리 의원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사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1대1로 여론조사가 아니라 1대1로 각 그 의원들 초선 그룹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누가 좋겠냐를 비대위원장으로. 다 저 원내 지도부에서 조사를 해본 뒤에 아하.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초선 그룹, 재선 그룹, 삼선 그룹 의견을 두루 듣고 그렇게 한 것 같고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무난한 또 무난하지만 힘든데 예, 리더십 어느 치우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우리는 있겠죠. 지금 이제 이게 이렇다고 장기화돼 가지고 또 표류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이 없도록. 근데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표류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짝 물 붙잡지 않으면은 이준석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것도 이제 정치력으로 풀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폭우 얘기하셨는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대응이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기했다. 청와대를 왜 나오셔갖고 이런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결국 청와대 이야기 또 하려고 이제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물론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있다는 이 문제는 예. 어떤 방식으로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번에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했는데 그런데 이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최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걱정했던 것은 대통령이 행차한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뭐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의전. 침수로 되어 있는 예. 이 과정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그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예사일이 예. 아니고 그다음에 그 상황 보고를 다 받고 있었고 또 그건 이게 국가 재난 관리라는 매뉴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이제 중대본이 있고요. 예. 중대본 중대재난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보고 가고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재난본부라든가 당사자들 그리고 대통령이 밤새 수고하는 공무원들한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 대통령도 이 상황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 밤에 막 침수가 되고 특히 강남이 침수 상황이 심했는데 네. 그 침수 현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다면 뭐 청와대 대통령실이라든가 중대본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 또한 그게 폭우라는 게 어제 얼마나 많이 급작스러워지냐 그러면요. 네. 이동하는 사이에 상황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상황은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재반을 방지하고 어떻게 국가 시스템 전체, 재난 시스템 전체를 할 것이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려운 이제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에서 힘들었거든요. 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 기후 대응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이 구상하고 해야 되는 능력으로 한다면은요, 이 문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을 오바마 대통령 때 마침내 아프가니스탄에 찾아서 이 드론을 폭격을 해서 이제 작전 드론이 아니라 미국 특공대 들어갔었죠. 예. 그때 상황실 장면 사진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상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걸 현장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과 그걸 보는 사람은 그 NSC의 그 예. 비상 워룸에서 작전 지휘하는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 있고 현장 지휘관과 통화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클린턴 장관도 요 뒤에 앉아 있고 왜냐 그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할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대통령 어디 역할은- 계십니까? 예, 오늘 대통령 그래서 아침에 회의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 재난 현장에 그래서 그 큰 피해를 입었던 그 현장에 방문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정부와 공직이 바짝 붙어서 지금 오늘 저녁에도 또 걱정되지 않습니까? 전 지금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걱정인 게 네, 대통령께서 오늘 환경부 장관한테 예.
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 이게 깜짝 놀랐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완성이 다 됐고 지금은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아마 다 부셔버리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재난 상황판에서 각 그 하천의 수위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있는 시스템을 또 개발하라고 지금 대통령이 지시하실 만큼 하천 모니터링 수위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를 모르시는 상태로 재난에 대처하고 계셔서 이게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우리 소장님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작동 안 됐을 수도 있죠. 네. 현재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번 느낀 건데 네. 이게 만일 뭐 다시 10년 전 논란 들어가자면 이른바 4대강 논란입니다. 네. 그 당시에 뭐 4대강 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만일 그때 이 강 밑에 모래라든가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하만 뭐 이래가 전부 침수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물론 남해 쪽 그 영남이나 호남 쪽은 폭염입니다. 이 폭우는 지금 중부권에 한정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지역적으로 본다면 한강 같은 경우도 만일 한강이 그렇게 이 준설되지 않고 하상이 충분하게 파여지지 않았다면 어제 그 폭우가 네. 아마 빠지지 않고 이제 며칠 동안 묶이게 있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걸 보자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4대강 사업도 부활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야 준설 사업과 준설은 계속 하상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수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특히 이제 우리가 북한강 수계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북한이 갑자기 댐을 방류해 가지고 물이 확 예상치 않게 넘어오는 알겠습니다. 상황 그런 것도 아주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겠죠. 예, 오늘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박순애 사회부 총리,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태죠. 또 이 가운데 이제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내각과 참모진 개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의원님 아마도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아마 가장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사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테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역시 인사야말로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자 가장 큰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희들은 또.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그럼 어떤 그 나름대로는 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총리를 임명할 때는 예, 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에 구상이 있었습니다. 구상이 예. 자꾸 엉뚱한 일로 어긋나게 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큰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보면서 또 의사를 설득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병원과의 협력, 의사와의 협력이 또 중요해지고 해서 예, 그래서 의사 출신의 대형 병원장이라면은 그 팬데믹을 대처하고 또 우리 의료 시스템과 그걸 중요하게 복지 시스템 복지 재정 시스템은 전문가를 따로 차관급이 하도록 하고 하는 예. 이런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인사에서 제일 적임자로 봤던 낙마하면서. 제일 적임자로 봤던 서울시내 대형 병원장께서 고사하는 바람에 차선이었던 분이 또 있게 되고 또 교육부 총리도 그 김인철 첫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학 행정이라든가 네. 정부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분야에 좀 그리고 전문가인데. 감사위원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경험이 많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또 엉뚱한 아닌 논란은 아니죠. 참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논란 속에 빠뜨려졌고 여기에서 조금 사실 박순애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 우선의 여성 그렇죠. 총리 발탁이란 게 또 음. 당시에 중요한 그 관심사가 되었고 현안이 되었고 또한 이분은 행정학자라는 게 보통 행정학이라는 게 남성 위주입니다. 네. 근데 행정학계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고 정평이 나 있던 여성 행정학자였거든요. 일종의 그 아웃 오브 박스 띵킹 우리가 집단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교육적 해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역할을 특히 못 하셔서 여성이고 또 이제 새 아이들 인선하셔야 키우는 놈이고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참 예기치 않은 일이 생각나. 이게 인사 추천한 단계까지 좀 책임을 지고 문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뭐 혼자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5세 같은 경우도 진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온 정책인지 만 5세 당내에서도 초등학교 굉장히 좀 추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는 없고 그냥 박순애 장관 한 사람만 잘려나가고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조금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있었고 실제로 박순애 부총리와도 예. 뭐 직접 토론도 좀 해보고 많은 그리고 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고
이제 사실은 그 5세 이하의 아동들을 이제 사교육에 맡겨지고 하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어렵고 힘들고 특히 갈수록 이제 저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도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예. 뭐 초기 문제 의식은 지금 민주당조차도 그건 뭐 맞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의 문제적인 이제 공약에도 없고 국정과제도 없는 걸 갑자기 교육부에서 들고 나왔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라는 말씀 드린 거죠. 박 부총리로서는 뭔가 승부수로 생각했던 정도 있겠죠. 아,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쥐고서 여러 예. 논란을 한번 조금 해보겠다는 안타까운 사명감도 게 좀 있었겠죠. 사실 그 똑같은 게 노무현 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거고 보수 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뭔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국민들한테 지금 안 알려진 상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공론화부터 먼저 한 다음에 차근차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또 다른 한편에서 비판한답시고 갑자기 또 피켓 들고 시위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 노무현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시위 안 했어요. 했죠. 네. 그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데 그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의견 수렴해서 정책을 알겠습니다. 철회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건 연결은 안 논쟁은 된다고 안 하고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 질문 마지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내일 이제 민주당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김건희 여사의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당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과연 이 시기에 물난리 나고 그게 그 정도 문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제기할 정도의 문제였으면은 지금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구급 행정관을 채용했다는 그 문제가 막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세상입니다. 예. 예, 그런 세상에 그 정도의 의구심이 될 만한 사안들이 그렇게 묻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에도 예, 국정조사는 꺼릴 것이 아마 없을 나는 것이다. 뭐 민주당이 좀 정책 공세 차원으로 이게 근데 보는데 국정조사 감입니까?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 수준 좀 높였으면 좋겠거든요. 한심해요. 국정조사 감이 아니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관저공사의 코바나 콘텐츠 관련 코바나 콘텐츠에 인테리어였던 사람이 들어왔으면 왜 들어왔는지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예. 왜 설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실을 직접 그 통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냐 이거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 뭐 여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친명도 있고 반명도 있고 그렇듯이 그러다 아니, 보니까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 제기되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기 어려워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차라리 탄핵을 하지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인플레 하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도대체 너무 우스워지는 거예요. 예, 예. 이 우선에 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도 있는 문제고 수시로 그 질문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 정도 비밀이었으면 수시로 민주당 의원들이 예.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예, 확인을 해두겠습니다. 마지막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 사실 이게 진 작가님도 지적하셨지만 논문 반납하면 얘기 싹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또 관련 피해자라고 또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막 등장해서 지금 세 쪽이나 내 거 다 베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 국민대학교에서 예. 이 어떤 논란을 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 이제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제 그 사실은 이 표절이라는 것이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게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엄격해진 게? 예, 오래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그 규칙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논문 근데 작성 논문을 규칙. 쓸 때 어떤 논문을 쓰면 인용한 부분 인용 표시 그리고 반드시 어디서 인용했다는 걸 그 밑에 각주에 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표준화되는 훈련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없이 일정한 부분 이제 그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아직 교육시 뭐 어차피 그거야 어쨌든 아유, 그 박사인데 훈련을 다 받으셨겠죠. 아니 설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저런 걸 보면서 국민대학교에서 결정을 했고 예. 예,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세상에 그 엄청난 잘못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덮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국민대 앞에서 시위하는 그 교수님들 있잖아요. 가천대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이것도 표절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그런 심사권들을 재량을 인정을 해주든지. 근데 여기는 인정하고 여기는 인정 안 하고 이것도 사실 논리에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진 교수님 말씀 정확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적조한판의 고정 출연자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